메신저 기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신저가 뭘까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메신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메시지로 만들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 메시지로 이제 조언을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메신저가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번에 나홀로 비즈니스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 한번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디어 노후 대책이라는 것이 바로 이 메신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줌 강의 들으시듯이 이 안방에서도 할 수 있는 작업들, 그래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은퇴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메신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입니다. 메신저. 메신저는 조직에 몸담지 않아도 되고 대단히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을 잘할 필요도 없고 하찮게 생각해온 당신의 경험, 이야기,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가치다. 이 메신저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걱정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내 이야기가, 내 지식이, 내 경험이 과연 사람들에게 필요로 한 것일까? 나 못할 것 같은데, 자신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일단은 저질러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징어 잡는 오징어 낚시법까지 책으로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그 책이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다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메신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고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뜻을 좀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너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엘리너의 부모 이야기인데 시중에 있는 이유식보다 더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이 엘리너 부모가. 그래서 유기농 이유식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이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우리는 이렇게 유기농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여요라는 것을 이제 블로그에 올렸죠. 그랬더니 엄마들이 궁금해했겠죠. 질문이 쇄도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이유식은 어떻게 만드나요?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이 부부가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기 음식 메신저가 된 거예요. 아기 음식. 우리 아이한테 줄 음식을 얼마나 건강하고 신선하게 잘 만드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올린 거겠죠. 그 블로그에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는 건강 음식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기 음식 만드는 이런 것도 메신저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홍보 분야에서 일했던 그 릭 프리시먼이라는 사람인데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그동안 이제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둘러본 거예요. 그랬는데 출판 관련 홍보 일을 했을 때 가장 자신이 즐거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책 출판 홍보 분야 메신저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 책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보 저자들을 위한 저자되기 입문, 이제 저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책을 집필하면서 관련 워크숍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천 명의 저자들을 돕게 된 거예요. 저수로 활동을.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이제 메신저가 되는 거겠죠. 정말 분야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숫자만큼이나 우리 인간의 숫자만큼이나 굉장히 많은 종류의 메신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콘텐츠가 될까?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주 묻는 그것이 바로 콘텐츠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질문 자주 받으시나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어떻게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저 유튜브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도 이 활동 시작하기 전에. 근데 제가 대답만 해주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강의를 하려고 하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보다 전문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실 수 있게 그런 과정도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듯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고 사람들이 내게 묻는 분야가 무엇인가? 요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콘텐츠가 된다 이거죠. 사람들이 어떤 이슈를 다룰 때 항상 묻는 질문들이 무엇인가? 예, 마찬가지죠. 항상 이제 나에게 궁금해하는 것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적절한 조언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콘텐츠고 그 콘텐츠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메신저가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언과 서비스 이거를 제공하면서 우리는 수익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을.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그냥 이론만 고개 끄덕이면서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바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나홀로 비즈니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실천으로 많이 움직여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오늘 좀 결심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는 저번에 보여드린 건데 나홀로 비즈니스 할 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 사이에 상품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 교차점에 여러분들의 상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혹은 도움이 되는 거. 그거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저번에 나홀로 비즈니스에 나온 건데 자신의 취미, 경험, 강점을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가에 대한 아이디어. 예,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취미, 경험, 강점. 내가 관심 있는 모든 것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비즈니스 혹은 다른 말로 1인 창업 또는 메신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엔.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일은 이제 이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부자가 되는 10단계 비밀. 예. 그래서 제가 살짝 안 보이게 가려놨는데, 저만 알고 싶어서 가려놨는데,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네. 예, 이 여성분 뒤에 지금 이 비결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주제를 선택하라. 예. 요 1번 보이네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를 선택하라. 네. 고객을 선택하라. 예, 주제를 선택하래요. 첫 번째 단계. 내 경험과 지식으로 부자가 되는 10단계에서 첫 번째, 주제를 선택하라.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에서 어떤 주제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알려줄 것인가, 메신저로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좀 더 보면 처음부터 만물 박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이다. 사업다운 사업을 구축하고 싶다면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그것을 배우고 익힌 다음 그 내용을 나눠 메신저로 자리매김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돈을 벌어야 한다.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나서야 여러분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갖출 수 있다. 글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컨설팅도 카운셀링도 그리고 그런 조언을 주는 것도 이렇게 메신저로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30%만 준비되어 있어도 시작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무조건 일단 시작하고 그걸 배우면서 배워 나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건데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배우고 익히면서 또 그 내용을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부터. 만물 박사가 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전략이다. 왜냐하면 시간만 다 흘러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제 선택 방법 이 5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현재 내가 흥미롭게 배우고 있는 주제를 선택하라. 배우고 있는 주제예요. 내가 흥미롭게 배우고 있는 주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배우고 계세요? 독서 모임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다른 어떤 온라인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흥미롭게 배우고 있는 주제. 왜냐하면 내가 흥미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흥미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래서 배우고 있는 거 그런 주제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현재 즐겨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라. 배우고 있는 게 아니어도 현재 즐겨하는 것 취미와 맞닿는 거죠. 즐겨하는 것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라. 즐겨하는 것 여러분들이 즐겨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내가 바빠서 못하지만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을 생각해봐라. 내가 바빠서 못하지만 항상 배우고 싶었던 것 뭐가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메신저가 되려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시면 저절로 공부가 되니까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시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당신의 경험을 생각해보라. 여러분들이 하신 경험이 가장 쉽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내가 일하면서 경험해온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보면 주제가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사람들이 궁금해할까? 라는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누군가는 간절히 애타게 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당신이 즐겁게 열중할 수 있는 주제를 설정하라.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되죠. 저처럼 지금 미니어스 여러분들과 즐겁게 강의를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즐겁게 열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제 선택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주제를 반드시 하나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토론할 때 얘기할 거예요. 주제 하나씩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째네요. 부자가 되는 10단계 비밀 중에서 2번째. 고객을 선택하라. 타겟층이죠. 여러분들의 타겟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흥미로운 주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당신이 배우고 싶었던 주제를 마찬가지로 배우고 싶어 할까? 누가 당신과 비슷한 인생의 굴곡을 겪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얘기를 할 건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라는 것을 정하는 거예요. 고객을 선택하라는 것이.
미니어스는 사실 은퇴 전후에 있는 분들, 시니어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타깃층으로 시작된 거죠. 사실은 미니어스라는 것이 미디어를 하는 시니어라는 뜻이잖아요. 미니어스가. 그래서 뭐 고객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타겟이겠죠. 이제 타겟.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그게 바로 타겟, 고객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고객을 타겟을 더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뭉뚱거려서 대한민국 누구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대요. 40대 후반에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는 신중년 혹은 더 그보다 더 그 타겟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좁히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당신과 비슷한 인생의 굴곡을 겪었는가? 이따가도 나올 얘기인데 인생의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굴곡을 궁금해한대요. 나와 비슷한 굴곡을 겪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가 솔깃해져서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당신과 비슷한 인생의 굴곡을 겪었는가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네요. 목표 고객의 문제를 찾아라. 예, 이게 포인트예요. 목표를 지금 타겟을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문제. 내 고객의 문제, 고민, 두려움을 찾아내면 비즈니스의 시작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 바로 이제 이게 시작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민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따가 한번 고민 있으신 분들, 문제 있으신 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건 고민이잖아요. 되게 말은 안 하지만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유튜브가 돈이 된다는데 나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장비를 뭘 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제 강의 들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5분 만에 바로 유튜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다 고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르면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비즈니스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타겟으로 정한 그 고객분들의 그 문제를 찾아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러면 이 비즈니스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단계였어요, 이게. 자, 그러면 4단계는 뭘까요? 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메신저는 내가 곧 기업이다. 메신저가 곧 기업이에요. 제가 메신저잖아요. 그럼 제가 곧 기업이라는 얘기죠.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백이원 감독이 누군지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제가 다 알려드렸던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오픈방 가서 느끼는 건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러이러한 강의를 합니다라고 해도 사실 큰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메신저계에서 유명하신 그 박형근 코치나 김영환 교수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더 많은 관심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팬을 확보하라.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계속 알리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반드시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계속 알려야 돼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나는 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나는 왜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면서 왜 여러분들을 도우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꼭 확실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귀를 기울여 주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질문으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내가 그것을 공감할 만한 것인가?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는가? 또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어떤 일에 성공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는가?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 적용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인지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한 내용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려웠던 시절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지 그것을 또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책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데 굉장히 어떤 힘든 일을 겪었어.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겨냈어. 그래갖고 어떤 내가 성공을 거뒀어. 작은 거지만 그 다음은 또 더 큰 성공을 거뒀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책으로도 써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도움이 되는 얘기였습니다. 5번째 비밀입니다. 나만의 해결법을 만들어라. 네. 아까 그 고객의 문제, 고민, 두려움을 타겟층을 정해서 그것을 알아내라고 했잖아요. 고객의 문제, 고민, 두려움. 그것을 해결하는 나만의 해결법을 찾아서 만든다. 그게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이걸 해결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만의 노하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객의 문제점, 고민, 두려움을 나만의 해결법으로 찾아서 이제 만들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해결법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이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쓴 해결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쓴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고양이처럼 그대로 갖고 와서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해결법을 찾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들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 들어가는 그런 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만의 시선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도 여러분들만의 해결법으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6번째입니다. 웹사이트에서 해결법을 판매하라. 예. 웹사이트는 이제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다른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법을 판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식을 판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크몬 같은 데 보면은 PDF 책자도 팔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동영상도 어떤 동영상도 팔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이게 코로나 이후로 되게 활성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이 웹사이트에서 해결법을 판매하려면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걸 또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그것도 바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니어스 2기는 여러분들이 아주 메신저가 되기 위한 기본 지식을 지금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또 나가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나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준비 다 한 다음에 나갈 수는 없어요. 시작하면서 나가는 건데, 어느 정도 내가 출발할 때가 됐다. 그럼 그때 바로 시작을 하셔야죠. 지금 저번에 오픈 채팅방 만드신 분들이 있는데,
좀 이따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어땠는지. 그래서 그것도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궁금하셨던 것들도 이따 얘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해결법을 판매하라.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물건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물건이 재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를 만들어서 소책자든 동영상이든 하나를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그게 팔리는 대로 계속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이런 걸 판매하라. 네, 7번째요. 가치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라. 나만의 해결책으로 해결하는 게 바로 가치다. 그러니까 가치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라. 나만의 해결책,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어떤 고객의 문제를 나만의 해결책으로 해결한다. 그것이 바로 가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잖아요. 여기서 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줌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 그게 이제 가치를 제공하는 건데, 지금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줌 강의를 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는데,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핵심 성공 요소는 무료 정보가 정말 유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객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고객의 문제를 자세히 분석하고 당신의 해결법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해결법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당신이 신뢰해야 할 만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당신의 해결법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며 조언과 함께 성공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여줘야 한다. 예. 저기 제일 첫 줄에 있는 무료 정보가 정말 유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메신저가 되려고 할 때 처음부터 유료 강의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좀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과연 이게 될까? 사람들이 올까? 막 이런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두렵기도 한데 처음에 그 무료 정보, 그래서 무료로 강의를 하거나 무료로 정보를 줄 때 이게 정말 유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놀랄 정도로 되게 유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정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 후속타로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그런 지식과 경험의 어떤 콘텐츠가 그 사람들이 무료 정보도 이런데 유료는 얼마나 더 대단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료 정보에 굉장히 많은 것을 쏟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이 내용 꼭 참고하세요. 무료 정보가 정말 유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고객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무료 강의를 되게 멋지게 되게 쓸모 있는 그런 지식과 어떤 유익함으로 강의를 했을 때 고객들은 신뢰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 강사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성공한 사람들의 증언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책자를 보더라도 맨 뒤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책 평이 한 줄짜리라도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혹은 여러분들의 그 강의 혹은 어떤 정보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설명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네, 8번째 비밀. 온라인에 올리는 콘텐츠는 무료로 하라.
예. 여기는 설명이 이게 다네요. 온라인에 올리는 콘텐츠는 무료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전에 했던 얘기랑 이제 맞먹는 얘기예요. 무료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유료가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온라인에 올리는 콘텐츠는 무료로 하라.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미끼 상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제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에 올리는 콘텐츠는 무료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비밀이에요. 9번째 비밀. 마케팅 파트너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1인 기업 그리고 나홀로 비즈니스, 메신저 이게 이제 거의 혼자서 하는 일들인데 혼자서 사업자를 내고 하는 일들인데요. 사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요즘 보면.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마케팅 파트너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사업은 지렛대를 활용해야 한다. 내 노력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든다. 내 팬들, 내 구독자들, 내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성장하고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내 노력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든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더 잘 팔린다고 그래요. 내가 내 물건 좋아요. 막 아무리 얘기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그 물건 써봤어? 되게 좋던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더 잘 팔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렛대를 활용하라는 것인데 내 팬들, 나를 이제 지지하고 신뢰하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내 구독자들, 그리고 내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성장하고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저 김미경 유튜브 대학 아세요? 거기 보시면 되게 머리를 잘 썼다고 해야 될까요? 뭐냐면 그 숙제를 내요. 숙제를 내갖고 거기에 어떤 숙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해시태그에 김미경 유튜브 대학 뭐 이런 거를 쓰게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과제를 내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 이조가 아니죠. 일석다조예요, 이건. 그래서 그 팬들, 구독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더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강의한 다음에 후기글 좀 잘 써주세요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후기를 본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 강의 괜찮다더라. 정말? 나도 그럼 듣고 싶다. 뭐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강의가 괜찮았다면 후기를 좀 잘 써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블로그로도 후기를 써갖고 밑에 미니어스 딱 이렇게 써갖고 넣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미니어스를 알게 되고 또 미니어스에 들어와서 또 같이 강의를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게 되겠죠. 그래서 더 성장하고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독자들, 팬들, 고객을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또 진정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진정성 있게 성장해 나가야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0번째 비밀입니다. 차별화, 탁월함, 서비스를 잊지 마라. 차별화, 탁월함, 서비스를 잊지 마라. 이 내용도 정리를 했습니다. 차별화는 메신저 산업에서 판에 박힌 듯한 내용이나 다른 사람을 모방한 콘텐츠는 성공하지 못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뭔가를 보여줄 때 더 큰 영향력이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 그냥 그대로 남의 거 뺏겨서 모방해갖고 아무리 해봤자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개성이 담긴 그런 차별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것을 보여줬을 때 더 큰 영향력이 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탁월함 한번 볼까요? 일과 고객들에게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충분히 신경 써서 다른 무엇보다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 예, 일과 고객들에게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충분히 신경 쓰라.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 예, 탁월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라는 거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라. 예, 그냥 술렁술렁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메신저가 굉장히 많은 정성과 그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고객과 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하자. 이것이 바로 탁월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 우리 일이 고객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을 돕는 일에 기반을 둔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뛰어난 상품과 정보를 만든다. 여러분들은 미니어스 2기 서비스가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일이 고객들의 삶이 향상되도록 유용한 정보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서비스에 진정성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물건만 생각하면 고객들한테 이 팔 물건만 생각하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뛰어난 상품과 정보를 만든다. 예, 물론 일단 그 상품과 정보가 뛰어나야겠지만 이게 이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들의 삶이 향상되는 뭔가 도움이 되어야겠죠. 그래야만 이게 또 팔리겠죠. 예, 그래서 이런 차별화, 탁월함, 서비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잘 보이네요. 아까 잘 안 보이던 게. 10가지. 내 경험과 지식으로 부자가 되는 10단계 비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첫 번째, 주제를 선택하라. 두 번째, 고객을 선택하라. 세 번째, 목표 고객의 문제를 찾아라. 네 번째, 당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라. 다섯 번째, 나만의 해결법을 만들어라. 여섯 번째, 웹사이트에서 해결법을 판매하라. 일곱 번째, 가치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라. 여덟 번째, 온라인에 올리는 콘텐츠는 무료로 하라. 아홉 번째, 마케팅 파트너를 구하라. 열 번째, 차별화, 탁월함, 서비스를 잊지 마라. 야,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10단계 비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